돈줄 죄는 은행, 부산 아파트 거래 더 쪼그라드나? 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미적용을 그러니까 DSR을 안 보고 대출해주는 특례 보금자리론 많이 들어보셨죠? 올해부터 판매를 시작했던 특례 보금자리론 9억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대출의 규제가 큰 게 뭡니까? DSR이죠. 자신의 소득이 부족하면은 대출 안 해줘요. 대출 안 해줘. 소득이 부족하면은. 대출 한도가 매우 적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보는 그런 상품이 나왔었죠. 올해 초에. 그게 바로 특례 보금자리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례 보금자리론은 판매를 이제 중단을 한다고 합니다. 보시죠.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상품은 오는 27일부터 판매하지 않는다. 추석 전까지만 팔고 추석부터는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래 되는가?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특례 보금자리론은 지역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하락을 막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실이죠. 예. 유동성이 공급이 되었으니까. DSR을 보게 되면은 대출받아서 살 수 없는 주택들을 DSR을 안 봄으로 인해서 그것을, 특례 보금자리론을 활용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를 했었고, 그만큼 많은 유동성들이 주택시장으로 흘러 들어왔었고, 그로 인해서 거래가 늘어났었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유동성, 크잖아요, 그죠? 유동성, 공급 물량, 그 다음에 가격 수준과 전세가율, 그리고 정부 정책, 이 네 가지가 제가 집값을 볼 때 주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가장 1번을 보는 것도 유동성이죠, 그죠? 유동성이 지금 올해 특례 보금자리론을 풀어주면서 막 들어왔었는데, 자, 그걸 이제 지금 수도꼭지를 잠그겠다는 겁니다. 유동성이 들어오는 수도꼭지를 이제 잠가버리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지난 1월 말에 출시됐다.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1월 1240억 건에 불과했던 부산 부동산 거래는 2월 달에 2000건, 3월 달에 2700건으로 훌쩍 뛰었다. 부산에서 9억 원 이하라는 대출 조건, 그 9억 원 이하에 대해서만 특례 보금자리론 대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부산에서 9억 원 이하라는 대출 조건은 일부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다. DSR 규제도 적용받지 않아 사실상 집을 구매할 의사만 있다면 누구나 살 수 있었다라고 말했답니다. 누가? 부동산 서베이 이영래 대표님이. 그런데 보시면은 2023년 부산의 월별 아파트 거래량이 쭉 나옵니다. 1월 달에 1200건이었는데 2월 달에 2000건 쭉쭉쭉 늘어났죠, 그죠? 원래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습니까? 주택 거래량이 가장 많은 시기는 3월 달과 10월 달이다. 그 두 달이 가장 많고, 그 중간에는 쭉 떨어지다가 여름 비수기를 거쳐서 또 9월 달부터 좀 살아나서 10월 달 피크를 치고, 11월 달, 12월 달 다시 잘 내려오고, 3월 달에 다시 또 피크를 치고, 이런 사이클이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3월 달에 거래가 제일 많아요. 이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4월 달부터 거래가 줄죠, 그죠? 2,400건, 2,200건, 거래가 줄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러다가 10월 달에 다시 또 거래가 확 늘어나는 거. 그게 보편적인 모습인데, 지금 여기서 기사에서 말하고 싶은 건 그런가 봐요.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판매를 중단했기 때문에 아마 다시 거래가 10월 달에 거래가 확 늘어나기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봅니다. 네. 전문가들은 가계 부채 급등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50년 주담대에 이어 특례 보금자리론까지 판매가 중지되자 부동산 거래 자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예, 동의합니다. 저도 이 부분은. 네. 특히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반등한 서울 등 수도권과는 달리 부산은 수영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어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분이 심각한 부분이죠. 네.
지금 수도권은 인기 단지의 경우 고점 대비 80에서 90% 수준까지 매매 가격이 올라왔죠. 회복을 했죠. 그죠? 회복세가 눈에 띄는 반면에 부산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초급매 매물이 소진된 이후에도 거래가 이어져야 매매 가격이 상승하지만 추가로 아파트를 매입하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다는 심리가 우세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코멘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특례 보금자리로는 유동성 공급을 받고 있던 그 시장에서 유동성 특례 보금자리론 판매를 중단한다는 이야기는 시장에 유동성 들어가는 공급되는 유동성을 축소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왜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가? 1월 달만 해도 거래가 절벽이었잖아요. 일단 거래를 튀어야 된다는, 거래를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것들이 정부에서 가장 크게 우선시되는 정책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 대출 규제였습니다. 그럼 대출 규제 어떻게 풀어주는데 DSR을 풀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한시적인 상품으로 DSR을 보지 않는 상품을 출시합시다. 그걸로 우회로를 열어줍시다.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특례 보험제론을 출시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DSR을 피해서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집을 살 수 있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거래 절벽이 이제 완화가 되는, 거래 절벽에서 탈출을 하고 거래가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수준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상황이 나타났었죠. 저번 주에 제가 부산의 대장단지 가격대를 점검을 해드렸는데, 부산의 대장단지도 20% 이상은 우습게 반등을 해나왔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 고점의 80%, 90%까지 지금 가격대가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예를 들고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 한번 볼까요? 서울의 반포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 현존 부산이야. 우리나라에서 국민평형 84 타입으로 가장 비싼 아파트가 이 아파트예요. 압구정 현대는 재건축 대상 말고요. 얘가 지금 34평짜리가 보십시오. 지금 8월 20일 날 43억 9천을 찍었습니다. 43억 9천을 찍었어요. 실가 보이시죠? 23년 8월 23일 날 106동 20층을 누군가가 43억 9천에 사갔습니다. 약 44억이죠. 그러면 얘가 이전에 최고가는 얼마였는가? 46억이었습니다. 22년 1월달, 약 1년 반 전에 한참 최고 정점일 때가 46억이었거든요. 46억 6천이면 정확하게 46억 6천인데 지금 43억 9천, 약 44억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전고점까지 남은 게 얼마입니까? 2억 몇 천밖에 안 되거든요. 다 왔다는 거예요, 이제.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이 거의 다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은 이런 분위기예요. 서울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부산은 아니 한참 멀었죠. 그래서 서울은 지금 전고점 대비해서 90% 혹은 그 이상까지도 지금 가격이 회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러다가 가격이 자꾸 올라가 버리면은 정부로서는 매우 부담스럽게 되겠죠. 정부가 원하는 거는 뭡니까? 급락도 아니고 급등도 아니고 그냥 완만하게 현재 상황이 유지되는 거, 이것을 원하고 있겠죠. 언제까지?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값의 급등을 정부는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추석 전에 국토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아마 정부가 규제를 더 풀어줄 거야 라고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왜 정부가 규제를 더 풀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규제를 풀어주긴 풀어주겠죠. 어디에? 공급 측에. 우리 같은 수요 측에 규제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공급 측, 건설사 측에 규제를 풀고 그쪽으로 유동성을 지원해줄 대책들이 나올 것이다. 수요 측에 규제를 풀고 한마디로 말해서
양도세라든지 취득세를 더 풀어주고 이런 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 별로 없다가 거의 없. 지금 나온 스탠스를 보십시오. 오히려 지금 유동성을 틀어막고 있는데 수요 측에서 움츠러들 수 있는 수요의 증가 요인을 막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더 규제를 풀어주겠습니까? 수요 측에다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공급 측에 규제를 풀고 공급 측에 유동성을 더 넣어줄 것이다. 그럼 그 어디인가? 건설사 쪽에. 그렇게 해서 공급을 늘리는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제 서울 수도권은 이렇게 강력하게 앞에서 아크로 리버파크에서 보여드렸듯이 강력한 반등이 나왔지만은 부산은 상급지에 그것도 A급 단지를 중심으로 한 20, 30% 정도의 반등만 나왔고 아직까지 하급지에서는 상승이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유동성을 틀어 막아버리면서 거래가 축소된다면은 다시 하락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플러스 지금 유동성이 막히고 있는 거 이거 플러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산은 하반기 7, 8, 9, 10, 11, 12 6개월간 입주 물량이 15,000세대입니다. 결코 적은 물량이 아니거든요. 내년도 1년간 입주 물량이 15,000세대가 안 되는데 올해 하반기에만 입주 물량이 15,000세대 제법 많은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과공급 구간인데 이런 과공급 구간에 유동성 축소까지 겹쳐지면서 거래가 감소한다면은 하락은 다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라도 내년부터 이어질 3년간의 입주 물량 부족 구간 이전에 올해 하반기에 만약에라도 한 번 더 하락이 나온다면은 기회라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내 집 마련 전략으로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